베이스도 돌리시고. 남은 거 주세요. 간판 해야 돼요. 남은 거. 다 됐어요? 자, 댐퍼, 건반이군요. 자, 밸런스 핀을 기점으로 지렛대 운동을 하는데 우선 명칭부터 보죠. 자, 1번, 2번, 3번. 캡스턴 블럭, 캡스턴 와이어를 캡스턴 받침에다 꽂아서 건반에 뒤에 붙었군요. 자,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 한다? 캡스턴이라고 합니다. 캡스턴 블럭, 캡스턴 블럭. 몇 개 있어야 돼? 88개 쫙 있습니다. 자, 캡스턴 블럭을 이렇게 보시면 나사예요. 그래서 빼일 수 있어. 우리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을 해. 캡스턴 조정. 그래서 올릴 때 내가 지금 손이니까 쉬워서 이렇게 하지만 이 건반 놓은 채로 올리고 내려야 돼. 그래서 구멍이 뚫렸군요. 그래가지고 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꽂아가지고 돌리고 풀는 거예요. 그래서 캡스턴 지금. 캡스턴 상면은 어때요? 흑연체 둥그렇게. 그래가지고 위펜 힐과의 마찰을 제대로 되게. 자, 캡스턴입니다. 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구나. 뭘까? 캡스턴 조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자, 자꾸 이렇게 들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떨까? 압축이 되겠죠? 마모가 되기도 하고 또 건조해지면 수축이 되고 얘도 닳고 폈어.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게 이제 기울어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위펜이 이렇게 기울어졌군요. 쫙또 따라 내려온 거야. 그런데 바트는 따로 조립이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바트하고 사이가 쫙 머리 끝하고 바트하고가 공간이 생기네. 내려와주니까 얘들이 이제 압축이 되고 얘가 기울어지고 그러면 그럼 어때야 돼? 잭이 하는 일은 바트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만큼 건반이 어때야 돼? 헛놀잖아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잭이 바트에 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손의 느낌도 묵직해지면서 힐러가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만큼 헐렁헐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가서 건반을 때려야 되는 힘이 어때요? 약해지겠죠. 그래서 저 공간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없애줄까? 캡스톤을 올려주니까 돌려서 올려주니까 이 공간이 없어지네. 그죠? 반대로 너무 습해졌어. 부풀렀어.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도 부풀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잭도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바트를 어떻게 해요? 바트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는 데는 지장은 없어. 눌러주는 데는. 근데 잭은 밀다가 반드시 어떤다? 빠진다. 그 다음에 건반 놓으면 다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수가 없지 이제. 아까 밀고 있었던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잭이 못 들어갔어. 다시 치면 밀 수가 없어. 소리는 안 나게 되죠. 근데 또 얘가 왜 이래 그러고 틀면 또 들어가요. 여기다 또 쳤어. 근데 다시 놓으면 안 들어가. 그럼 또 왜 그래? 그러면 또 건드려 보면 또 소리가 났다가 안 나다. 나다 안 나다. 또 피아니시메 시시모 치면 어때? 부동은 안 들어가지. 연타가 안 된대. 이럴 땐 또 어째야 돼? 그 공간이 좀 쭉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공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0.1mm의 로스트 모션이 필요하다. 쭉 머리 끝하고 바트하고는 얼마? 0.1mm 로스트 모션. 다른 말로는 한지 종이도 두께가 여러 가지니까 한지 종이 하나 들락거릴 여유가 있어야 된다가
잭과 바트의 간격이에요. 이 조정을 뭘로 하자? 뭘로 해야 돼? 캡스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스턴 조정 그러면 그거예요. 캡스턴 조정 목적이 뭐? 잭과 바트와의 간격 조정. 얼마? 0.1mm.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것도 나오는 거리지 뭐. 이건 0.1mm.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0.1mm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봐? 여기 그 0.1mm를 해볼게요. 앞을 살살살 0.1mm만 건드립니다. 모든 게 어때요? 윗펜도 백책도 캐쳐도 바트도 해머도 움직이네. 어? 근데 여기를 치면 어떻게 돼? 여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바트에는 영향이 안 가죠. 그러니까 해머는 전혀 안 움직여. 뭐만 움직여? 바트만 움직여. 해볼게요. 자, 0.1mm 건드렸는데 해머가 안 움직이네. 해머는 내 손끝은 건들건들하네. 캡스턴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러스트 모션이 많구나. 에? 그래서 이제 올린다고 올리면 공간이 없어졌어. 다 움직이니까. 근데 너무 올렸을까? 제대로 올렸나? 검사. 여기 어때요? 해머도 움직여버리네. 아까 제대로 돼 있으면 해머가 안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또 올라가 있구나. 어떡하자? 캡스턴 내려야지. 연타가 안 되고 있으면 빨리 뭐 조정해야 돼? 뭘 살펴봐야 돼? 캡스턴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캡스턴. 자, 그 다음에 건반을 보시면 이렇게 된 건반이 레일 위에 얹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레일이 3개 있어요. 3개. 자, 제일 뒤에 있으니까 백레일 21번. 제일 가운데에서 밸런스를 맞춰주자 18번. 밸런스 레일. 그 다음에 앞에 있으니까 14번. 프런트 레일. 찾았나요? 밸런스 레일이 제일 높아야 되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시소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밸런스 핀에 보면은 밸런스 건반을 놓고 좌우로는 이탈하지 못하고 상하 운동만 해라. 그래서 어떻다고 했어? 뚫었다고 했어. 꽂아 놓기 위해서 밸런스 핀, 프론트 핀. 됐나요? 그래. 거기에 뚫었으니까 또 건반에는 소리가 안 나게, 잡음 안 나게 뭐? 부싱 크로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있게 하자? 0.1mm. 밸런스 핀 쪽은 0.1mm. 자, 그 다음에 그 핀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꽂아져 있구나. 종이가.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소리 안 나게 하느라고 크로스 펀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넣고 빼고 해야 돼. 이렇게. 자, 종이가 있고 프런트 핀에도 종이 펀칭, 크로스 펀칭 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꺼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얇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종이 펀칭은 따로 나와요? 만들어야죠. 살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뭐?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만들어 와요. 거기서 줘요. 종이 펀칭을 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나? 6번 건반 버튼 그랬군요. 건반 버튼. 자, 건반을 뚫어서 꽂아놓고 좌우 상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약한 부분이 어딜까?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뚫어져 있고 이걸 중심으로 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깨지고 부러져요. 그래서 그걸 보강해 주느라고 뭐 건반 버튼이 필요해. 그래서 부싱 크로스도 건반 버튼 자체에만 있겠죠. 부싱도 꽂아진 것도. 자, 그 다음에 납이 들었구나. 자, 건반을 보시면 꼭 뒤에 납이 있는데 액션의 무게가 암만 있어도 이 건반이 여기가 좀 무거운 듯 해야 이게 내려가야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활하게 올라와야 되는 게 항상 포인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벼우면
아무래도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건반 액션의 무게만으로는 좀 모자란 듯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을 달아줘요. 그래서 납의 위치가 여기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줄을 또 여기다 줄을 놓고서 이렇게 해보면서 어느 위치에다 짜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납이 있구나. 이렇게. 네, 이게 명칭이에요. 건반 납을 가끔씩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심하게 원하거나 하면 그럼 그걸 어디다가 이제 이 아랫부분에다 붙일 수도 있고 이 뒤쪽에다 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명칭은 끝났네. 건반 뭐 흑건 백건 알겠고 이거 건반 버튼이다만 알겠네. 그리고 이게 뭐다? 밸런스 레일, 프론트 레일, 밸런스 핀, 프론트 핀. 이거 말면 되겠네. 명칭은. 자, 거기 하나만 더. 이거 뭐? 요거 캡스톤 블럭. 그래서 되게 우리가 캡스톤 그죠? 캡스톤. 그래. 자, 도면을 보세요. 저기 필기를 보시면 밸런스 핀을 중심으로 자 지렛대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밸런스 핀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반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프론트 핀이고 밸런스 핀 캡스톤과의 거리 관계가 3대 2. 3대 2 비율로 지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소를 하게 돼 있구나. 자, 표면은 아크릴인데 사이즈 수치가 나오네요. 하나 폭이 얼마다? 23이고 7개가 우리 옥타브면 164일 테지만 전체가 얼마다? 언더라인 1227mm구나. 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액션의 이게 높이가 1227이야. 그런데 건반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반듯하지가 않고 어때요? 이렇게 휘었잖아. 가운데는 되게 반듯하고 저은 분 또 반대쪽으로 휘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지는 않은 일이에요. 여기다 밸런스 핀을 꽂아놓고 휘어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찰 부위가 어디가? 한쪽이 심하죠. 그래서 이 부싱도 한쪽이 심하게 더 다를 수가 있어. 그럼 한쪽이 달아버리니까 건반 자체 수평은 또 안 맞아질 수가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삐뚤하게 해놨냐? 1227이래야 된다. 근데 액션의 넓이는 아무리 설계상 축소를 해도 더 건반보다 어때? 넓잖아. 넓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굴절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하게 건반을 좀 이렇게 반듯하게 하지. 네? 이렇게. 그러면 한 개 폭이 어째야 돼? 더 넓어져야 되잖아. 그럼 옥타브 치기가 힘들어서 가뜩이나 난 손이 작아서 음악 전공 안 했다 할 수 있을 만큼 약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반 사이즈가. 그래서 공방을 보시면은요, 공장에서도 이렇게 아예 저것도 스프루스예요. 스프루스란 나무를 정목 제재해서. 만약에 판목을 쓰면 어떨까? 나무 결이 이제 이렇게 직선이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어떨 수 있어? 당연히 부러지는 거예요. 연주하다. 그래 그 회사 망한 거예요. 그래서 꼭 정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보면은 이 굴절 상태를 다 이렇게 아예 도면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쫙 한 대분이 하나에서 켜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가 만약에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굴절 상태가 다 똑같아야 틀려요.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액션을 다 건반을 뺐어. 다 흐트러 놨어. 다시 꽂으면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 몰라. 큰일 나. 3시간도 걸려. 그거 제대로 찾아서 넣으려면 안 맞아서. 그래서 건반을 보시면 반드시 여기가 번호가 매겨져 있어. 어디서부터? 1번 여기 1, 2, 3, 4, 5, 6, 7, 8하고 78, 88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반드시. 만약에 안 매겨져 있다면 여러분이 써놓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액션을 뺄 일이 생겼다면. 건반을 뺄 일이 생겼다면.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조금이라도 비껴 들어가면 요 옆에 가고 설령 꽂아져도 동작이 안 돼버려. 그래서 꼭 제자리에 꽂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할 일이 생겨. 건반 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럴 때 다 드러내버리면 3시간, 4시간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건반 어째야 돼? 똑같이 들으면 들어서 쫙쫙쫙쫙 이렇게 조립할 때도 몇 개씩 같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꽂게 된다.
건반 밑이 엄청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활동적이시고 좀 넣었다면 이제 건반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주고 소재해야지. 소재해 주시면 와 너무 고맙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사실 그럴 수가 있어. 아 요즘 철사들 왜 그렇게 이 자존심도 없나 막 이러시는 분도 또 계셨어요. 막 이런 철도 이렇게 페달도 막 닦아주고 광 내주고 그러고 있고 막 이러면 근데 또 우리는 서비스업이야. 그렇다면 또 내가 고객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또 입장을 바꿔놓고 하라면 그 사람들이 소재 어떻게 해? 그런다면 또 그러니까 생각 차이야. 그러니까 매번을 해주지 마시고요. 2, 3년에 한 번씩은 좀 요즘 소재기 좋잖아. 진공 소재기 참. 나는 옛날에 막 이런 소재기를 들고 다녔어. 지금은 소재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기나 하고 그러지만 뭐 자기의 그 방법이 영업 방법. 그래서 지금 건반이 굴절이 다 돼 있구나. 그래서 1227mm.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건반 높이 어떠냐야. 64mm가 표준이에요. 건반이 여기가 지금 건반이 이걸 열쇠봉 그러고요. 요걸 건반대 그럼 건반대에서부터 요렇게가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얼마다? 64mm 그랬어요. 64mm. 자, 건반을 우리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피아노를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 높이 이게 어찌해야 돼요? 가지런해야죠. 그래야 칠만 나 하얗게 깨끗하게. 근데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어떨까요? 가지런한가요? 그런데 가지런해?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 기존 조율사들이 됐어 하고 안 만져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요 엄격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얘 어때요? 튀어나와요. 얘 높아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높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얘 손을 봤어요 지금. 근데 높고 낮고 하면 어째야 돼? 가지런히 해줘야 돼. 자, 좀 높이고 싶어요. 얘는 지금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낮추고 싶어요 이만큼. 이만큼 낮춰야 돼. 어떡할까? 종이 펀칭 여기 있는 메런 스핀에 있는 종이 있죠. 이거 하나 빼버리면 낮아지다. 좀 높이고 싶으면 메런 스핀에 종이를 하나 끼우면 높아지겠죠. 높이 조정 뭘로 한다? 메런 스핀의 종이 펀칭 써져 있죠. 종이 펀칭인데 메런 스핀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정해 높이 조정. 첫 번째 높이 조정하세요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종이 펀칭 하나 여기 거 빼고 여기 거 빼서 옆에 있는 데다 넣어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벌써 틀리는데 우리들 그냥 시간도 급하고 없고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시험관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높이 조정 안 하셨어요? 해야 돼요. 종이 펀칭 넣고 빼고요. 베러스핀의 거. 자 높입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다 메이커마다 64mm 아니에요. 영창 63mm, 스탄의 65mm, 64mm 다 틀려요. 그렇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64mm 표준으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64.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차를 넣으면 이 바닥에 닿아요. 그 다음에 깊이는 얼마냐? 자, 높이가 이렇게 가지는 하면서 우리가 연주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이 들어가는 양이 얼마래야 되느냐? 언더라인 9.5 내지 10.5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10mm 만들자 그럽니다. 10mm 자 어떻게 알아보느냐 10mm인지 이게 건반 깊이자예요. 요게 10mm입니다. 10mm.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높이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떨까? 옆에가 똑같으면 10mm야. 근데 이건 어때요? 좀 들어갔잖아 더 옆에 것보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건반이 깊구나 야. 어떻게 하자? 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프론트 핀에 종이 펀칭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깊이가 똑같아.
자, 만약에 10mm가 표준입니다. 되게 10mm. 그런데 12mm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2mm 들어가요. 에이, 2mm 요만인데 뭐 어때? 이런데 쳐보면 어떨까? 훨씬 좀 무겁다, 거북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아차 빨리 연주를 하는데 자꾸 손끝에 스치게 되고, 어? 그래서 12mm 이렇게 안 돼. 연주하기 힘들어요. 반대로 또 옅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그냥 건반이 날릴 것 같아. 그냥 휙 날리고 얕아서 그냥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누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얕아도 절대 안 되고 높아도 깊어도 안 되고 얼마? 10mm.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뭔가가 좀 무겁고 거북해요. 뭐 이렇게 표현뿐이 못해. 되게 사람들이 뭐 깊어요. 좀 얕게 해주세요. 이런 어떻게 알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터치가 좀 뭐 움직이면 안 되고 연타도 안 되고 뭐 거북해요. 뭐 이렇게라도 한다면 그래요 하고 맨 먼저 알아볼 게 뭐야? 깊이가 어떤가 봐. 깊이가. 치보면서 감각적으로 아는 것도 이제 경험상 알게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눌러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 조금 얕게 해야 되겠구나, 또 깊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일 조정의 포인트는 깊이가 어떠냐, 깊이가 어떠냐. 먼저 중요한 게 깊이가. 근데 깊이를 조정을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 64mm 돼야 되는데 62mm야. 그러면 또 높이 해야지 하고 2mm를 베러스펜에다 높여놨어. 그럼 어떻게 돼? 높아야 돼. 높아졌는데 깊이가 어떻게 돼? 아까 10mm 해놨는데 더 깊어질 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깊이 조정 또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조정에도 순서가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나중에 조정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높이가 얼마입니다. 뭐 그건 내가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해야 돼? 이런 수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높이 얼마다, 깊이 얼마다. 흑건 나오네요. 흑건 얼마입니까? 길이가 95mm쯤 되고요. 5mm고 폭이 얼마예요? 폭이 11 아래. 여기가 실제로 얘는 지금 반듯한데 되게 앞이 좀 넓고 살짝 더 좁아야 좁은 게 대체적입니다. 그래서 11mm, 10mm, 9mm 그랬나요? 그 다음에 높이. 자, 흑건 높이 얼마냐 나와요. 그러면 100건이 이렇게 있고 위로 솟았잖아. 그러니까 이 100건 상면보다 얼마? 12mm. 이것도 기울어져 있어요. 뒤쪽은 낮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조정? 앞을 얼마? 12mm 되게. 12mm. 네, 이것도 어떠? 밸런스 핀에다 종이 펀칭 넣고 빼고, 프론트 핀에 종이 넣고 빼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건반이라는 거는, 건반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높이가 어찌해야 돼? 가지런해야 되겠죠? 근데 가보시면요, 요렇게 돼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기울기가 안 맞아. 수평이 기울어져 있어. 이런 피아노들 이렇게 드르륵 긁어야 되는 거 못해요. 아프고. 어? 그래서 가지런하고 수평이 맞아야 돼. 이유가 뭐다? 기울어진 이유가. 우선 한쪽이 마모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얘를 바꿔 껴야 되겠지. 근데 되게 우리가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일제로 이제 얘가 밸런스핀에 꽂아서 세워놨잖아. 근데 밸런스핀이 살짝 이렇게 돼 있다면 건반도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밸런스핀을 바로 세우면 되겠지. 수평 조절은 뭘로 하자? 밸런스핀으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겠지. 수평 조절. 건반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 뭘? 밸런스핀을 왼쪽으로. 응? 그러겠죠? 그래서 밸런스 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밸런스 핀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적혔나요 내가? 48 내지 52mm군요. 그래서 밸런스 핀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밸런스 핀을 톡톡 하고
반대쪽 너 이쪽으로 가고 왜 메너스핀을 위에서 쳤어? 뭐 조정하느라고? 수평 조정. 자 반대로 건반을 보시면 이 간격이 또 어찌해야 돼? 일정해야 되죠?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이쪽이 넓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어떨까? 이렇게 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넓고 좁고 하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여기 있는 프론트 핀을 이쪽으로 약간 보내면 또 간격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에? 뭐 간격 조절은 어떻게 하자? 프론트 핀을 움직여요. 오늘 외울 거 많네. 네. 네. 그리고 건반을 보시면 이렇게 이 납이 있구나 이런 아시는 거죠. 자, 어프라이트 피아노는 실제로 내가 조정을 하면은 이걸 이렇게 여기서 놓고 빼고 할 수 있고 또는 백칩 조정하자, 레드오프 조정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 한번 보십시오. 액션이 어디 있어요? 저 속에 있잖아. 위로는 현이 있잖아. 타연거리 조정하고 싶어. 레드오프 조정하고 싶어. 조정할 수가 없네. 그래서 쟤는 어때요? 액션을 빼게 돼 있어. 틀리에요. 빼서 조정해가지고 다시 넣어보고 다시 빼보고 빼다 넣다. 따라서 그랜드 피아노 조정이 좀 어떻다? 힘들다. 뭐 번거롭다. 뭐 이런. 그래서 값도 어때요? 조율비가 더 비싸죠? 당연히 비쌀 필요가 있죠. 그래. 넣고 빼 이동식이다. 이거 얘는 여기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건반 쪽에. 오늘 외울 거 많네요. 어째야 됩니까? 내일은 주말이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도 없어. 좋죠? 반드시 액션 쪽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